버크만 프로젝트 4장 일과 관련한 11가지 관계 요소. 버크만 프로젝트는 각 개인을 하나의 퍼즐로 바라봄으로써 인간 특성의 정교함을 다루는 접근법입니다. 당신의 얼굴 사진으로 된 조각 퍼즐을 상상해 보십시오. 퍼즐 한 조각으로는 이것이 얼굴의 어느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조각씩 맞추다 보면 전체 그림을 점점 보게 됩니다. 버크만 프로젝트에서는 개인의 행동 유형을 처리 가능한 조각들로 나눕니다. 바로 개인의 특성을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조각들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각들이 바로 11가지 관계 요소입니다. 정식 버크만 보고서에서는 당신이 진단지에 표기한 응답들이 분석되어 있고 당신의 점수가 11가지 관계 요소별로 스펙트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강점들과 동기부여 요소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강점들은 제대로 파악하여 잘 살려나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자기의 강점이 무엇이며 그것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을 때가 언제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가장 뛰어난 재능이 결국 실패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버크만 진단 후 전체 보고서를 받은 사람들은 대개 11가지 관계 요소 결과지를 책상에 보관합니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자기 관리를 위한 참고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버크만 관계 요소 결과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당신의 특성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직장 안팎의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주는 정보를 이 책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와 관련한 욕구라 말할 수 있는 11가지 관계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존중, 에스팀, 타인과의 1대1 관계, 수용, acceptance,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 체계, structure, 시스템과 절차, 권위, authority, 지시와 통제, 이익, advantage, 보상과 경쟁, 활동, activity, 행동에 대한 속도와 정도, 공감, empathy, 감정 표현을 편안해하는 정도, 사고, thought,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길이, 자유, freedom, 사회적 관습과 개성, 변화, change, 변화에 대한 대처 방식, 도전, challenge, 스스로 부과한 과제. 이 스펙트럼은 점수가 1에서 99까지 표시됩니다. 사회화된 행동에 대한 전체의 견해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연속체입니다. 11가지 요소 가운데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2가지 이상의 요소가 결합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화시키거나 특정한 성향을 억누르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책에서 11가지 관계 요소를 대부분 주제별로 묶어서 다루었습니다. 물론 능숙한 버크만 컨설턴트는 이 모든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요소의 점수를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점수가 낮은가요? 점수가 높은가요? 점수가 더 높은 것은 무엇인가요? 점수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요? 이 점수들을 한데 모아놓고 보면 개인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여러 장에서는 관계 요소들의 다양한 결합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예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당신이 자신의 특징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러한 이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수월하게 하는지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당신이 진단 결과를 분석하는데 능숙해지도록 훈련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11가지 관계 요소는 채용과 승진에서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것은 채용이나 승진 후보자의 특징을 업무 자격 요건과 관련 짓는 데 이용됩니다. 즉, 이력서나 면접 과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높은 활동성이 필요한 일일까요? 깊은 사고가 필요한 일인가요? 사람들과의 주기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인가요? 플로리다주 사라소타에서 일하는 컨설턴트 피터 케이포다이스는 이러한 질문들을 포함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플로리다주 템파에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고위직 한 명을 채용하는 데 도움을 청했을 때입니다. 피터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발견하고 더불어 채용된 사람에 대해 예측을 더 잘하기 위해 11가지 관계 요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피터가 생각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성공적인 채용이 되도록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을 사람을 알아볼 방법이 있는가? 직원 유지는 특히 대기업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입니다. 대기업은 경영 간부를 영입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회사와 맞지 않을 때 그만큼의 돈을 다시 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피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채용 면접 때 자신을 과장하는 데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정도 지나면 그 모습이 변하죠. 우리는 면접용 행동을 가려내고 그 사람의 동기부여 요소가 정말로 무엇인지 꿰뚫어 보고 싶었어요. 11가지 관계 요소는 피터가 겉으로 드러난 평소 스타일의 이면을 보고 인간관계와 관련한 욕구와 업무 동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피터는 의뢰인을 위해 부적합한 지원자를 예측하여 고용하지 않게 해주는 모델을 고안했습니다. 이를테면 만일 지원자 특징과 자격 요건 사이에 차이점이 10가지 이상 존재한다면 채용 담당팀은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원자가 직접적인 의사소통 성향이 있는데 해당 업무는 간접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차이점 1이 됩니다. 그리고 신입 직원을 상대해야 할 관리자는 외향적인데 지원자는 내향적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차이점 2가 됩니다. 해당 업무에는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이 필요한데 지원자가 즉흥적인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차이점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매깁니다. 물론 쉽게 해결될 수 있어 용인하는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피터는 이러한 사례로 자신이 예전에 자문을 해주었던 보스턴 소재의 한 회사가 떠올렸습니다. 그 기업의 개발 담당 최고 책임자는 흥미 분야에서 예술 점수가 91이었는데 발표 자료가 미적으로 보기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가맹 영업 담당 부사장은 예술 점수가 18로 발표 자료의 중요한 부분만 담으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이런 점을 파악한 회사 측이 그 부사장의 파워포인트를 발표 가능한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사람과 한 팀으로 묶음으로써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터는 업계 최고인 그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중역 자리를 채우기 위해 오랫동안 컨설턴트로 일하며 모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했습니다. 바로 다른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경영진 수천 명과 관련한 자료였습니다. 피터는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과 경영 적임자를 연결해주는 일을 할 때 이런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피터는 결국 적임자를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사람은 경험이 풍부한 경영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11가지 관계 요소에서 그 기업 최고 경영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채용팀에 있던 다른 경영자들도 기껏해야 2-3가지 정도의 차이만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전략적 사고와 계획 실행력이 뛰어난 자질을 가졌습니다. 그의 버크만 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이 2가지 특징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은 새로운 위치에서 일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피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버크만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제각각 아주 다르다는 점과 누군가는 특정한 조직 문화에 잘 맞아 그 조직원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바로 이 점이 버크만 프로젝트의 장점입니다. 평소 스타일, 욕구, 스트레스 반응. 이전 장에서는 버크만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흥미 분야와 함께 개인 특성의 3가지 기본 측면을 소개했습니다. 생활 양식도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드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개요서 형태로 담겨져 있고 진단지에 응답한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11가지 관계 요소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3가지 중요한 측면을 함께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계 요소들이 일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더 자세히 알려주려고 합니다. 우선 그 전에 평소 스타일, 욕구, 스트레스 반응의 3가지 측면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버크만 전체 보고서에는 각 관계 요소가 1에서 99점까지의 점수를 나타내는 3개의 스펙트럼의 화살표로 표시됩니다. 각각의 점수는 모두 중요합니다. 3개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것은 각각 평소 스타일, 욕구, 그리고 욕구와 대응 관계에 있는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점수는 이렇게 3가지 측면으로 제시됩니다. 평소 스타일 점수와 욕구 점수는 자신의 평소 모습과 자신이 타인에게 바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 쌍의 렌즈입니다. 그리고 셋째 스펙트럼 점수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11가지 관계 요소로 강점을 정의하는 것은 약점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난제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해줍니다. 이 3가지 점수는 흥미 점수처럼 전체를 기준으로 한 비교 점수가 아니라 해당 특성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1에서 10은 매우 강한, 11에서 39는 강한, 40에서 60은 양쪽 면을 갖는, 61에서 69는 강한, 91에서 99는 매우 강한. 여기까지가 버크만 진단 점수가 생활 양식도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드와 관련되면서 다차원 측면을 띠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개인의 3가지 특성을 11가지 관계 요소와 관련지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소 스타일. 평소 스타일은 직장과 일상이라는 무대에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방식과 생산적으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원만히 지내기 위해 터득한 사회화된 행동으로 자기에게 유용합니다. 평소 스타일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황에 맞게 쉽게 채택되고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눈에 긍정적으로 비춰집니다. 욕구.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이 중요한 특징을 쉽게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버크만 진단에서 욕구라 불리는 동기부여 요소인 이 특징은 다른 진단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이 특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충전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심리적 접근법이 사람을 평소 스타일의 범주에서만 생각하고 지극히 중요한 욕구라는 측면은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관리에 성공하고 싶고 감성지능을 더 개발하고 싶다면 자신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관련지어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애틀란타 컨설턴트 스티브 콘월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 3가지를 지인들에게 이해시킨다면 삶이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동료, 상사, 가족 등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역시 쉽지 않습니다. 본래 인간은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욕구와 전혀 다른 욕구를 갖는 일은 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타인과 협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어진 일을 제대로 완성하며 그 과정에서 행복감도 느끼게 됩니다. 버크만 프로젝트는 당신이 불만을 뛰어넘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맛보게 해줍니다. 스트레스 반응. 스트레스 반응은 시간이 지나도록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나타나는 비생산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평소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쉽게 인지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보기에 좋지 못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러한 행동을 항상 순순히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당신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교묘하면서도 파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분출되면 동료와 멀어지기도 하고 팀이 와해되기도 하며 프로젝트에 진작이 생기고 경영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버크만 진단의 중요한 목표 한 가지는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능숙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인식하면 자멸적인 스트레스 신호에 갇히는 방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초기의 경계 신호를 알아차리는 방법을 배운다면 스트레스를 빨리 날려보내고 다시 생산적인 행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어떤 양상을 띠는지는 버크만 보고서에서 간단한 언어로 소개됩니다. 관계 요소 진단 결과를 보면 매일 상대해야 하지만 시각이 당신과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스트레스 반응이 어떻게 비춰질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버크만 비교 보고서는 직장 동료들에게 가치가 크다. 스티브는 이렇게 말합니다. 버크만 스트레스 반응 보고서를 자기 코칭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보고서를 이용해 자신을 괴롭히는 요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겁니다. 처음부터 버크만 컨설턴트와 상담하는 것은 버크만 보고서에 나타난 복잡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상담을 받은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후에도 자기 조율과 일상의 유지를 위해 보고서의 11가지 관계 요소 부분을 참고하는 일을 수월하게 여깁니다. 긍정성 유지. 사람은 표범의 반점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표범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만큼 이득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개인에게도 아주 유익하다는 점입니다.
불만스럽거나 화가 나거나 기운이 소진될 때 그 이유를 이해한다면 괴로운 기분을 좀 더 잘 다스리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있는 강점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을 다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버크만 프로젝트의 목적은 겉으로 드러난 긍정적인 행동과 내면에 자리한 재충전의 욕구 사이의 차이를 조절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직장이든 다른 환경이든 그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집단에 버크만 프로젝트가 도입된다면 각 개인의 욕구를 좀 더 충족해줄 새로운 대화의 장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노련한 버크만 컨설턴트는 11가지 관계요소 보고서에 있는 33가지 항목들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할 줄 압니다. 특히 평소 스타일 점수 대 욕구 점수의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을 잘 압니다. 버크만 보고서에 나온 세부 사항들은 주목할 만하며 거기에 실린 정보들은 실로 놀랍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료들과 그러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도 그러한 주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크만 보고서는 직장에서 요구되는 부분들과 실제 업무 성과에 대한 세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버크만 보고서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진실은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이나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 담소를 나누는 인간미 있는 상사를 좋은 상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중요한 사안을 지시해주고 명확한 행동 계획을 이메일로 보내주는 딱 부러진 상사를 좋은 상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실제로 좋아하는 상사 유형은 사람들이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유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상사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권위적인 상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버크만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잘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요소와 측면이 다양하게 결합되어 분석된 당신의 특성 보고서는 당신의 유리한 면과 불리한 면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그 보고서에는 당신이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동료와 지인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다 담겨 있는 셈입니다. 자신의 유형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되면 어떤 직장에 있든지 관계를 보는 눈이 확 뜨입니다. 그 관계가 부하 직원, 고객, 동료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버크만 진단 보고서는 새로운 종류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